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유쾌한 변화를 시도하며 의미와 성장을 나누는 삶을 꿈꾸는 심리 전문가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 과연 필요할까요? 미래를 예측해서 못해서 실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자신의 필름 산업 판매를 위해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다 파산한 기업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코닥입니다. 근데 코닥이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실패했다기보다도 코닥이 이렇게 뒤처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필름 마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2001년에 파산을 했고요. 또 하나의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개발하고도 이 휴대폰 시장이 변해가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결국 파산한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노키아입니다. 노키아의 경우는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 1등을 13년간이나 하면서 최초로 또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맥킨지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이 스마트폰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가 이 투지폰이 50% 이상이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미래 예측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석유 시장이 안정돼 있던 1968년 석유 파동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했던 중소기업 노열 더칠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5년 후에 1학 전 세계 2위의 글로벌 정유회사로 성장을 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변화와 미래 혁신 기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계의 주목을 이끌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격돌, 결국 4대1로 패배는 했죠. 하지만 이 이세돌 구단이 줬던 메시지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알파고의 위력과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그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 하지만 201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2021년에도 최근에 SBS TV에 혹시 그 주말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 옥주영 가수가 AI랑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 뭐 결국 옥주영 씨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박세리 선수가 인공지능 AI와 골프 대결을 했는데요. 2대1로 졌습니다. 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해 나갈 건지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라든지 기업의 미래라든지 미래의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면 결국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분석하시나요?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아마도 이 최근 우리 사회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저는 한 2013년? 14년부터 쭉 봤던 것 같아요.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은 꼭 구입을 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 트렌드 코리아 2020 먼저 이 트렌드 코리아 2010 같은 경우는 2020년 작년에 그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올해 트렌드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올해 키워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작년에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저희가 쥐해였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매년 그 동물의 키워드를 해가지고 10가지 키워드를 내거든요. 참 이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마이티 마우스라 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작은 히어로들이 몰려온다. 해서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 두 번째는 라스트 비 이코노미,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 여섯 번째는 펜슈머, 그 다음에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까지 총 10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가요, 개인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현대인들이 다양한 SNS마다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것을 대표적인 멀티 페르소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인스타 계정이 두 개거든요. 하나의 계정은 저의 일상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계정은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심리 전문가라는 컨셉으로 다른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멜트페르소나라는 건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퇴근 후에 정체가 다르고 평소와 덕질할 때 정체성이 다른 경우 일상에서 SNS 할 때 정체가 다르다. 저희 아까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SNS도 그것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소통을 합니다.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도 정체성 기반은 매우 불안정이 있는 거죠. 그럼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 사람들 퇴근하자고. 퇴근할 힘도 없다. 여러분, 저는 퇴근합니다. 하루 업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저녁의 삶을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나를 위해 일포하라. 힘내야 하는 모든 순간. 정관장 에브리타임. 네,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 영상만 보더라도 요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 유재석 씨가 부캐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유산슬이라든지 뭐 유고스타, 유드래곤, 지미유, 뭐 닥터유.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에서 뭐 카놀라이루. 그래서 부캐 대명사로 이 멀티편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카일 쿠스타인 융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상황에 맞게 꺼내 쓴다. 그만큼 멀티 페르소나는 2021년도 앞으로 더욱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라스티비 이코노미입니다. 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만족을 최적화한다는 뜻으로 온라인과 비대면 사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마지막 접점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라스티비 이코노미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베스트 배송의 라스트핏이라고 해서 마켓컬리 등장. 여러분도 혹시 마켓컬리 아마 아실 겁니다.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에 배송하는 서비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과의 접점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컨셉으로 지금 굉장한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의 라스트비라고 해서 슬세건이라고 해서 킥보드 전성시대. 세 번째는 구매의 라스트비에서 이제 언박싱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그 본인이 구입한 그 물건을 이렇게 박스를 뜯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요. 굉장히 이런 걸 보면 이 라스티비 이코노미 대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소비자의 직접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켓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라스티비 이코노미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페어플레이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추구하는 성향의 뜻으로 소비자 단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광고 및 캠페인을 통해 옳은 가치를 갖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페어플레이를 보시면 이번에 우리 회사 임원들 연봉은 몇 % 올렸나요? 우리는 얼마인데 그만큼 이제 특히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제 Z세대 중심으로 이런 기능 중심의 수평관계를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성 역할이 차별이 아닌 차이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계약과 매뉴얼을 굉장히 중시하고 평가 시스템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기본 요소다. 그래서 2019년도인가요? 그 MBC 가치 펀딩 프로그램에서 태극기함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엄청 반응을 뜨겁게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제 앞으로 페어플레이 정신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예전처럼 저장하고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간다고 해서 경험하는 거를 더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뭐 렌탈이나 이런 구독 멤버 서비스 어마어마해요. 특히나 그 스트리밍 라이프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OTT, 어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라는데요. 요즘 아마 여기 계신 듣는 분들 중에서도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뭐 이런 왓챠 플레이, 웨이브 등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서 지금 스트림 라이프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컨텐츠들이 저장하지 않고 흐른다는 게 굉장히 지금 특이한 현상인데요. 스트림은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이렇게 이들은 소유 대신 스트리밍 통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게 스트리밍 라이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초개인화 기술인데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개인화 데이터 통합을 분석해서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원하는 걸 미리 파악해서 적절한 순간에 제일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취향의 니즈를 파악하는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맥락에 기반한 소비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둘러싼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초개인화 전략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팬슈머. 상품 브랜드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뜻하며 이들은 자신이 키워낸 상품 및 브랜드의 적극적인 소비, 비판, 간섭 등을 설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다들 아시죠? 이 아미,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 이 빅히트의 그 시가총액이 거의 7조라고 보면은 인당 거의 1조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팬슈머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양준일 씨, 너와 나의 아무 말에서 굉장히 이때 핫했는데요. 이 양준일 씨가 책을 발간을 했는데 바로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팬슈머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에 인기 있던 만화 영화 달빛 천사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주제가 앨범을 만드는데 7만 명이 무려 26억 원을 냈습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환불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 TV 애니메이션의 성우가 주제가를 새로 녹음해서 앨범으로 판매한다. 3,300만 원을 목표로 시작한 달빛 천사 펀딩엔 7만 명이 몰렸습니다. 결국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 금액인 26억 원이 모였습니다. 내일부터 성우 이용신 씨가 올림픽공원에서 관련 콘서트도 엽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 준비에 후원금 약 7천만 원을 쓴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한 거죠. 저는 앨범에 투자를 한 건데 앨범 제작을 원해서 돈을 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자기 콘서트에 내고 제작사 측은 후원금에는 제작 비용 외에도 업체 수익이 포함된 것이니 콘서트 비용으로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앨범은 다음 달 배송 예정이지만 논란이 커지자 원하는 사람에겐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7천 명 넘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과 비슷하지만 개인 소비자가 미리 투자를 한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도 될지 등 세세한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 팬슈머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이 팬슈머가 뭔지 좀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만을 보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팬슈머는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좀 신드롬을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 생존, 이 특화 생존도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세일이나 특가 붙은 물건이면 한 번에 가득 사고 보는 분들 여전히 많으신가요? 다들 사는 거면 좋은 거겠지 하는 생각은요. 요즘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본인 마음에 드는 성분으로 만든 건지 꼼꼼히 따져 사는 게 대세래요. 요즘엔 치수뿐만이 아니라 색상, 디자인까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구두로 미리 주문할 수도 있고요. 피자도 반죽 종류부터 토핑까지 직접 선택한 조합으로 배달받을 수도 있죠. 기성복 대신 개성을 살린 옷을 주문해 입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엔 많은 기업들이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장을 틈새를 뜻하는 니치 혹은 초니치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엔 그 의미가 더 정교해지면서 핀셋 전략이나 특화 생존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보이는 요 물건들 바로 왼손잡이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대부분의 일상용품은 왼손 쓰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잖아요. 왼손잡이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는 그들만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해 유명해졌죠. 혼행족이 많아지는 점에 착안해 나온 1인 전용 여행 패키지 상품, 여성 소비자들을 또다시 엄마와 딸, 임산부, 예비신부 등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준비한 마사지나 여행 프로그램도 소비자들을 최대한 잘게 쪼갠 결과이고요.
이런 움직임은 소비자들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세분화되는데요.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해도 해당 상권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지역 손님 특성에 따라 뷔페형으로 만들거나 맥주를 따로 제공하는 등 개별적인 방침을 마련하고요. 연령대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마트에는 요리하기 편한 식재료들을, 소득 수준이 높고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비싸도 친환경 유기농 재료들을 많이 갖다 놓는 거죠. 여학교 근처 편의점엔 화장을 고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파우더룸을 마련해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만족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상품,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케팅,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대. 초니치와 특화라는 키워드는 이미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특화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맞춤화, 1대1 서비스까지 간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번째는 이제 58세대입니다. 이 58세대. 여러분들 58세대가 이 58이라는 게 이 보석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58세대, 그러니까 50대에서 한 60대 정도만 되면 뭐 은퇴를 해서 편하게 삶을 마감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58세대를 이제 신중년 개념,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세대로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58세대가 이제 은퇴 후에도 일반 후 이제 그냥 무의미한 삶을 보낸다기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일반인을 범접을 못지않은 그 차산 선생과 50대분의 평범한 가장주부에서는 집밥는 유튜버 스타가 된 신방골 주부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이 이렇게 흥행을 이끈 이유도 결국은 그 5060, 58세대들이 엄청나게 이끌어주는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스터롤이라고 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송가인 씨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미스터 트롤에서 작년에 뭐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4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피곤하다, 트로트만 나와서 그러긴 하는데 그만큼 이 58세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58세대는 경제 성장률 10%대 고도소득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들로 이 대한민국의 한 27%, 한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보유자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탄생과 같이 하면서도 이 자녀분들하고 같이 배우는데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다 보면 요즘 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이 5060, 58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 아이템도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굉장히 전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58세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사업적으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리미엄인데요. 이 편리미엄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편리미엄입니다. 네. 편리미엄은 편리하다는 우리말하고 네. 영어인 프리미엄을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얘기하고 나도 헷갈리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현대인들은 그 기술이 발달할수록 시간을 아끼는 서비스에 그런 현대인들이 지갑을 여는 그런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로 다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편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상품들이 최근 소비 시장에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쁠 때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 조리식품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식품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러한 소비 역시 편리미엄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이제 그 편리미엄 소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책을 빠른 시간에 읽어주는 책 읽기 챗봇, 또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주는 유튜브 콘텐츠 등도 인기라고 합니다. 책을 읽거나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갈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반찬 배달 서비스나 가사 도우미, 대리 택배 업체 역시 그러한 서비스들의 시장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소비 시장의 블루 오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편리미엄.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리미엄이라는 게 저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건조기인 것 같아요. 예, 건조기를 사용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건조기를 사용하니까 정말로 편리미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시간도 단축되고 비록 뭐 건조기를 사야니까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런 시간 대비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효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리미엄 전략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에 소요되는 절대 시간을 줄여주거나 귀찮은 데 들어간 노력을 덜어주거나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딱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건조기인 것 같아요. 시간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빼가지고 또 말리고 귀찮잖아요. 근데 그걸 덜어주고 그 다음에 말렸을 때 뭔가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근데 이건 항상 뽀송뽀송하게 빨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편리미엄 시장은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마지막 업글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업글인간은 쉽게 설명하면 성공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성장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다면 일과 삶의 어떤 균형감을 찾고 있고 비교 대상이 타인이 아닌 어제나 그리고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미와 의미에 목적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글인간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점도 다릅니다. 명문대, 대기업과 같은 간판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나아지기 위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업글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는 건데요. 과거 경쟁사회 관념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서 개인의 시간도 많아졌고요. 이 때문에 지금의 직장 외에 새로운 나를 찾아가려는 직장인들의 움직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투잡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또 다른 나를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것도 이 업글 인간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업글 인간 현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업글 인간 앞으로 더욱더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요. 2021년에도 오한우라고 오늘하루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온 것처럼 이 업글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업글 인간도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운동과 같이 몸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하는 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 업그레이드. 취미가 워낙 요즘에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좀 깊이를 더하는 업그레이드가 있고, 세 번째는 지식. 저 또한 좀 이제 이런 지식에 좀 관심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뭐 독서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도 아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반드시 구입을 하셔서 꼭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가고자 하는 사업 분야라든지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좋습니다. 취업도 그렇고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이 트렌드를 안다고 하면 뭐 대단하게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어찌됐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도 있겠지만 이 변화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진 않습니다. 조금씩 변하는데 그 변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좀 접목을 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2021도 조만간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